여러분, 안녕하세요. 최근 이스라엘군이 한국인 활동가가 타고 있던 가자지구 9호 선단을 납포하는 아주 긴박한 사건이 있었죠. 그런데 그 직후 한국의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정말 귀를 의심할 만큼 이례적이고 강력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. 과연 이게 단순한 정치적 엄포일까요? 아니면 국제법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릴 외교적 딜레마의 시작일까요? 오늘 그 복잡한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.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부터 시작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, 로마 규정, 흥미진진한 헝가리의 실제 사례, 그리고 이 모든 게 불러올 예상되는 외교적 파장까지 쭉 훑어볼게요. 바로 들어가 볼까요? 좋습니다. 섹션 1, 핵심 쟁점과 법적 의미입니다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죠. 2026년 5월 국무회의, 한국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말을 합니다. ICC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? 우리도 체포 여부를 판단해보자. 와, 정말 놀랍지 않나요? 한 나라의 행정부 수반이 타국 정상을 겨냥해 전범이니 체포니 하는 아주 수위가 높은 단어들을 직접 꺼내든 겁니다. 물론 가자지구 9호선에 한국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나온 강경한 액션이긴 한데 이 발언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죠. 자,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. 전범으로 인정됐다. 이 말은 대중에게 정치적으로는 확 와닿죠. 하지만 법적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. 체포영장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유죄 확정, 땅땅땅 이렇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. 법률적으로는 그저 범죄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초기 단계일 뿐이고요. 철저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. 우리는 이 정치적 수사와 엄밀한 법적 진실을 확실히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. 그럼 자연스럽게 섹션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무죄 추정의 원칙 대 체포영장. 이 ICC의 사법적 조치가 가지는 진짜 한계가 뭔지 파고 들어볼게요.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? 사실 ICC가 네타냐후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게 영장을 친 건 2024년 11월이었어요. 그런데 한국에서 체포하자는 반응이 터져나온 건 무려 1년 반이나 지난 2026년 5월이란 말이죠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국제기구의 체포영장이라는 게 발부됐다고 당장 집행되는 게 아니라 9호선 납포 같은 아주 민감한 특정 외교 마찰이 터졌을 때 비로소 거센 국내 정치의 뇌관을 건드린다는 걸 뼈저리게 보여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체포영장의 엄밀한 의미입니다. ICC가 지적한 기아 유발이나 민간인 공격 지시 같은 반인도 범죄 혐의들, 그 무게감은 어마어마하죠. 하지만 학술적으로 이 영장은 그저 이런 혐의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일 뿐 절대 최종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. 법적으로 피의자들은 여전히 무죄로 추정되고 있어요. 이 섬세하지만 치명적인 차이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외교적, 법적 논쟁의 불씨가 됩니다. 그럼 진짜 궁금해지죠? 섹션 3, 로마 규정과 보편 관할권. 한국이 진짜로 법적으로 타국 정상을 체포할 수 있긴 한 걸까요? 이론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로마 규정입니다. 이게 ICC를 만든 뼈대 같은 조약인데 한국은 2003년에 이미 비준을 끝낸 당사국이에요. 이 말은 즉 ICC의 수사나 기소에 협력해야 할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를 우리가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우리 영토에 발을 들이면 원칙적으로는 이 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해야만 하는 거죠. 두 번째 근거는 조금 더 학술적인 개념인 보편 관할권입니다. 집단 살해나 반인도 범죄 같은 끔찍한 짓은 그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든 어쨌든 우리 법정에서 심판할 수 있다는 무서운 원칙이에요. 한국도 2007년에 이걸 국내법으로 떡하니 제정해뒀거든요. 그러니까 남의 나라 범죄라도 우리 법대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건데, 물론 여기엔 치명적인 조건이 붙습니다. 피해자가 한국 땅 안에 물리적으로 딱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아주 엄격한 요건이 뒤따르죠.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. 만약 문제의 인물이 인천공항에 입국한다고 칠 때 이론상 두 갈래 길이 열리게 돼요. 1단계는 ICC가 잡아주세요 하는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국내 절차로 협조하는 길. 2단계는 아예 국내법에 따라 보편 관할권을 발동해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해버리는 길. 두 가지 경로가 명확하죠.
근데 여러분, 이건 어디까지나 현실 정치의 변수를 싹 뺀 완벽한 진공 상태에서나 가능한 이론일 뿐입니다. 그럼 진짜 현실은 어떨까요? 섹션 4, 면책 특권과 헝가리 사례입니다. 차가운 법적 의무와 뜨거운 외교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아찔한 순간을 만나보시죠. 여기가 이 사안의 가장 민감한 충돌 지점입니다. 국제법, 즉 ICC는 아주 강경하게 말합니다. 국제 범죄 앞에서는 국가 원수라는 지위? 그딴 면책 특권 없어. 라고요. 근데 현실 외교에선 어떨까요? 다른 나라 현직 정상을 내 손으로 수갑 채운다? 각국의 국내 법원이나 정부는 이거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고요? 상대국의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서 엄청난 외교 단절은 기본이고 자칫하면 전쟁에 준하는 파국을 부를 수 있거든요. 이런 이론과 현실이 쾅 하고 부딪히면 과연 어떤 악몽이 펼쳐질까요?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. 아주 최근인 2025년 헝가리에서 일어난 일이 완벽한 현실의 시험대이자 교보제입니다. 환영받아야 할 국빈 방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국제적인 법적 인질극의 위기로 둔갑해버리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거든요. 상황은 이랬습니다. 2024년 11월에 체포영장이 발부됐죠. 그리고 2025년에 네타냐후가 헝가리를 방문한 겁니다. 그러자마자 ICC가 헝가리에 지금 걔 거기 있지? 당장 임시 체포해! 하고 요청을 날렸어요. 헝가리 정부 입장에선 그야말로 외교적 패닉에 빠진 겁니다. 조약 당사국으로서 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지키는 외교 관례를 따를 것이냐 이 진퇴양난의 딜레마가 바로 한국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현실화됐을 때 우리가 똑같이 마주하게 될 미래의 거울인 셈입니다. 이제 쭉 줌아웃을 크게 볼까요? 섹션 5, 예상되는 외교적 파장입니다. 과연 이 폭발적인 발언이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짚어보죠. 이번 발언은 크게 세 가지 엄청난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. 첫째, 전범으로 인정됐다는 다소 거친 표현 때문에 불거진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배 논란입니다. 둘째, 행정부 수반이 대놓고 체포 여부를 판단해보자고 한 거, 이게 정당한 외교적 검토냐 아니면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부적절한 개입이냐 하는 국내 사법권 독립 논란이죠. 그리고 셋째, 이게 제일 골치 아픈데요. 외교적 보복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그 위태롭고 험난한 줄타기입니다. 결론적으로 말해서 다른 나라 현직 정상의 체포를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절대 가벼운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.